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그 한국폴리텍대학 서울광석 캠퍼스 스마트금융과에서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을 이제 담당하고 있는 김효관 교수라고 합니다. 일단 왜 요즘에 빅데이터 인공지능이 나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약간 화두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간단한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얼마나 많은 제품을 더 많은 고객들에게 더 빠르고 편리하고 만족스럽게 전달할 수 있을까? 직원들이 얼마나 더 효율적이고 즐겁게 일할 수 있을까? 쿠팡은 고민했습니다. 이 모든 것의 답은 인공지능이었죠. 쿠팡의 머신러닝은 고객이 주문을 하기도 전에 주문량을 예측해 입고합니다. 입고된 상품을 어디에 진열할지, 이 상품을 어떤 동선으로 꺼내올지. 여기만 봐도 지금 현재 실제 쿠팡의 창고 같은 창고인데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창고에는 TV면 TV끼리, 뭐 냉장고면 냉장고끼리, 뭐 책이면 책끼리 이렇게 보이지만 이게 요즘에는 트렌드가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는 우리가 창고를 이렇게 TV는 TV끼리 두는 것보다 가구별로 두는 게 더 좋다라고 하는 게 요즘의 인식입니다. 왜냐면은 저만 해도 김효관이라고 하는 가정에서는 매일 또는 매주 사는 패턴이 뭐 우유라든가 계란 이런 게 언제나 똑같은 제품을 구매를 한다. 또는 뭐 신선식품이 아니더라도 제가 이제 사용하는 A4 용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이게 가구별로 어떤 가족별이죠. 어떤 가족별로 이런 이제 자주 사용하는 제품들 모아두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 이제 쿠팡맨들이 가가지고 여기 가족이 지금 똑같은 걸 또 주문했네. 그냥 여기 있는 거 가지고 그냥 거기다 배달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실제로 데이터 기반으로 나온 어떤 혁신이라고 하는 거죠. 또 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이 정해줍니다. 걸음수는 계속 줄어도 효율은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쿠팡은 끊임없이 개선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준비된 제품들은 이미 쿠팡카에 담길 위치까지 지정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쿠팡의 인공지능은 쿠팡맨들이 운전하기 좋은 최적의 경로까지 계산해줍니다. 주문부터 배송까지 쿠팡이 다 하니까, 인공지능이 이 모든 걸 가이드하니까 로켓 배송 제품은 쓰러지지 않죠. 연간 수억 개 이상의 압도적인 주문 규모, 빈틈없는 이길, 새벽, 당일 전국 배송. 인공지능이 만드는 놀라운 혁신, 이 모든 게 쿠팡이니까 가능합니다. 네, 실제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요즘에는 그냥 빅데이터 인공지능이 왜 이렇게 사용됐지? 라고 했으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최적화된 어떤 알고리즘, 어떤 이제 그 컨셉을 데이터가 끌어내주는 게 요즘에 빅데이터 인공지능 시대의 도입, 이런 부분이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삼성에 있을 때 빅데이터 인공지능이 어떤 형태로 또 쓰였냐면은 우리가 TV 수요를 이제 10분 만에 빨리 예측을 하겠다. 이런 컨셉으로 처음에 접근을 했었어요. 이미 삼성 같은 경우는 가전제품, 뭐 TV, 모바일 이런 것들을 또 많이 이제 생산을 하고 판매를 합니다. 근데 이쪽에서 만약에 데이터 기반으로 미래에 블랙 프라이데이 시즌에 갑자기 이만큼 팔릴 거다라는 걸 정확하게 예측을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이제 실제 100만 대가 팔렸다. 요즘에는 솔직히 한 10만 대 정도 팔리고 있다가 갑자기 100만 대로 껑충 뛰어 올랐다. 이걸 제대로 예측을 못하게 되면은 실제 물품이 한 30만 대만 실제로 예측을 했다. 그러면은 70만 대는 사람이 사고 싶어서 살 수가 없어요. 생산을 못 한다라는 거죠. 생산이 이미 안 돼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매장에 가서 좀 달라고 해도 결국은 막 이제 급급해서 막 생산을 막 엄청 고생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반대로 너무 많이 생산을 해버리면은 한 50만 대가 더 많이 생산했다. 그럼 50만 대를 헐값에 또 팔아야 돼요. 결국 재고가 남거나 아니면 스탁아웃이 나가지고 실제로 구매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런 형태로 뭔가
수요와 공급이 실제로 제대로 딱 맞아 떨어지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 예측을 해주면은 해결할 수 있다. 이 포인트가 어떻게 보면은 되는 거죠. 데이터는 참 많은 일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 이제 트렌드, 요즘에 이제 학생들도 나중에 이제 크면은 뭘 해야 될까를 봤을 때 구글을 통해서 가트너가 지금 2020년도 각각 매년 시장 조사를 합니다. 가트너는 이제 미국의 어떤 큰 시장 조사 기관인데 여기에서 각각 연도별로 이번 연도엔 뜰 기술들이 이거다라고 선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거에 그러니까 매년 관심을 가지는 게 여러분들한테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이제 포인트를 잡는 거는 딱 하나만 포인트를 잡아볼게요. 하이퍼 오토메이션. 보통 이제 사람 중심 스마트 스페이스 이렇게 해서 총 5개에서 총 10개를 지금 잡아놨는데, 자, 그 중에서 이제 하이퍼 오토메이션은 무엇이냐? 하이퍼 오토메이션은 프로세스를 자동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 자동화가 무엇일까? 이런 이제 컨셉이 잘 안 올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동화를 시킨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 실제 우리나라에는 그 회사에는 엄청난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내에서 접속 가능한 어떤 이제 외부 데이터들도 있겠죠.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뭐 날씨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요 이제 중간에 있는 게 결국은 데이터, 빅데이터 인공지능이 해주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화면에다가 필요한 프로세스 결과물들을 보여주자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이제 요즘의 모습이고, 그럼 과거에는 어땠을까라고 하면은, 과거에는 되게 좀 힘들게 했어요. 어떻게 힘들게 했느냐? 실제 데이터는 있어요, 똑같이. 데이터는 있는데, 이 데이터를 우리가 회사에 보면은, 회사에 팀 멤버가 있고, 그 다음에 팀 리더가 있어요. 그럼 팀 멤버가 현재 있는 데이터를 뭐 엑셀 파일 같은 거, 이게 뭐 보고서 같은 거예요,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으로 막 정리를 막 해요. 그리고 나서 결제를 받아서 팀 리더한테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하고 최종 보고하면 팀 리더는 또 보스에다가 그걸 또 수정을 해서 보고서를 최종적으로 만드는 거죠. 이게 되게 복잡하게 얽히저키 설켜가면서 막 2, 3일 동안 막 밤새서 문서 작업을 해서 뭔가 보고서가 하나가 만들어졌던 게 예전에 에지이즈, 기존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요즘에 나오는 시스템은 이것처럼 데이터가 있으면 알아서 컴퓨터가 지금 이 프로세스에서 나오는 결과물들을 다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으로 코딩을 한 다음에 그 결과물을 화면에다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딱 그 표만 보고서 지금 현재 우리가 판매량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거구나. 이런 포인트들을 그냥 보드로 그냥 서로 공유해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굳이 막 보고서를 또는 문서를 만들 필요 없이. 그게 요즘에 나오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시대의 어떤 패러다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